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메라 리가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드리블과 정말 아크로바틱한 세계 정상급의 탈압박을 보이면서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우루과이전의 피로와 시차 적응에도 현저히 모자랄 아주 짧은 시간의 휴식에도 불구하고 이번 오사수나전에 선발로 나서서 75분 정도를 뛰면서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번 우루과이전에서와 같이 이강인은 이번 오사수나전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드리블 돌파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고, 오사수나 수비들은 지난번에 우루과이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파울로 이강인의 드리블을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아기레 감독과 전술적인 어떤 상의나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선발 풀타임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준 데서부터 오는 자신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한 이강인 선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즉 이전 경기들에서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었던 정교한 드리블 돌파와 환상적인 탈압박 등에서는 이강인이 마요르카의 공격의 핵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기에 대해 그동안 팀의 전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약이 되었던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강인의 자신감에 대해서 지난번 우루과이전에서 활약한 이강인의 경기 모습을 아기레 감독이 보았다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의 전술적 활용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수정을 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우면서도 고무적인 장면은 이강인이 상대 박스 정면에서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였고, 오사수나 수비들은 파울로 이강인의 드리블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의 직접 프리킥을 얻어낸 이강인이 직접 이 프리킥을 찾고 프리킥볼은 오사수나 왼쪽 골대 상단의 네트를 아깝게 스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강인과 메시의 드리블에 대해서 서로의 특장점을 비교하면서 이강인이 우루과이전에서는 사이드라인에서 주로 드리블을 치면서 파울을 얻어내었는데, 향후에는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 박스 부근이나 박스 안으로 과감한 드리블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직접 프리킥 찬스와 또는 페널티킥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사수나전에 이 장면이 바로 그렇게 요구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아깝게 빗나간 이강인의 프리킥이 골로 연결되었다면 이강인은 라리가 소식을 전하는 스페인과 유럽 매체들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프리메라 리가 팀에서 선발 주전으로, 그것도 공격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면서 상대 중앙 박스 부근에서 공격적인 드리블을 치고 그 드리블을 파울이 아니면 좀처럼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공격수가 이강인입니다. 다시 한번 벤투의 면상이 기분 나쁘게 스쳐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튼 이강인의 이번 드리블 후 프리킥 장면은 앞으로 마요르카의 주요한 공격 루트가 될 것 같은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루트를 거쳐서 이강인이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든가 아니면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서 골을 성공시키든가 하게 되면 이강인의 이러한 재능, 즉 이런 레벨은 이제 이른바 팀 전술과 대등한 가치로 인식되는 개인 전술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상적인 장면이라면 메시처럼 상대 수비진을 모두 벗기고는 골망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오사수나전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사이드라인 근처에서의 탈압박 역량을 보면 이강인이 중앙박스 부근에서 오늘 보여주었던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고 또 익숙해지면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탈압박 기량은 곧바로 중앙박스 부근에서의 드리블 돌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이강인이 되면 메시의 시그너처 개인 전술인 정교하면서도 현란한 드리블을 기반으로 궁극에는 날카로운 슈팅과 골로 연결시키는 그런 공격 루트와 같이 이강인 역시 메시 못지않은 개인 전술의 보유자로서 활약하고 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라리가에서 이런 개인 전술을 펼치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대표팀에서도 이강인의 이러한 역량은 공격 전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큰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해당 동영상으로 직접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제격인데 저작권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사수나전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대표팀 평가전에서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은 자신의 탁월한 역량인 드리블과 돌파를 곧바로 라리가 경기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전술적 측면에서 이강인과 아기레 감독과의 일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강인의 플레이가 어떤 성과를 올리게 되면 이강인의 팀 내 지위의 제고는 물론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그 외에 다양한 탁월한 역량들도 봉인이 풀리면서 실전 경기에서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 역량들을 예를 든다면 하나는 중앙에서 공격형 미들로 박스 안으로 키패스를 찔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흥민처럼 박스 부근에서의 중거리 슈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강인이 이런 플레이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요르카의 공격 전술의 핵심이 무리키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드리블 돌파와 프리킥 패턴이 공격 포인트를 자주 올리게 되면 이강인의 주 플레이 영역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옮겨질 수 있고, 여기에서 대활약을 보인다면 마요르카의 공격 전술의 핵심은 무리키에서 이강인으로 옮겨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두 패턴을 병행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도 이강인의 역할과 그 비중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게 커질 것입니다. 다시 중앙지역에서의 플레이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강인이 드리블을 통해서 그런 찬스를 자주 만들고 공격 포인트까지 쌓이게 되면 상대 수비수들은 이강인의 드리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빠른 타이밍에 이강인을 향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비 뒷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이강인의 정교하면서도 빠른 키패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가 나온 공간을 마요르카의 공격수들이 침투하면서 이강인의 키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시키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강인이 중앙지역에서 공격의 핵으로 활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거리 슈팅 기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 수비가 이강인의 드리블을 저지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앞으로 나왔다가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을 하게 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강인이 중앙에서 게임 컨트롤하는 장면에서 쉽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강인이 중거리 슈팅을 얼마든지 때릴 수 있고, 이강인의 킥력이라면 다수의 골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치 만화 속의 축구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신화가 이강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바로 그 선수, 즉 아스널의 주장인 웨데고르입니다. 웨데고르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스탯은 27경기에서 10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풋볼 런던 어워즈에서는 케인을 제치고 이번 시즌 베스트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웨데고르의 활약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웨데고르의 플레이가 앞서 말했던 3박자를 두루 갖춘 플레이라는 것입니다. 공격형 미들로서 주로 중앙에서 움직이면서 아스널의 공격을 프로듀싱하고 있습니다. 드리블은 이강인에 비해서는 그리 날카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하는 뒷공간을 가라는 키패스와 간혹 터지는 간결한 중거리 슈팅은 프리미어리그 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도 웨데고르 이상의 재능과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웨데고르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신화는 이강인이 맨시티 등과 같이 공격 지향적인 팀에서 비록 교체로 나선다고 해도 그런 팀에서 뛰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격 지향적인 전술로 수비에 큰 부담을 지지 않는 그런 팀에서 한 시즌 정도만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강인은 반드시 월드클래스급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이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사이드보다는 중앙지역에서 팀 공격을 프로듀싱하는 그런 모습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이강인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